다음 얘기로 넘어가면 일단 국민의힘 당 내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친윤계 의원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르르 모여가지고 다 깃발 딱 꽂고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뜻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가는 거다 그러면은 왜 안 나가냐 그러면서 뭐 의총도 열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사실 의총을 연다는 얘기가 있으면 열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용 의원이 의원 단톡방에서 대통령의 이제 마음이 떠났다라고 하는 기사까지 링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반응이 없고 그러면 경북 의원 모임도 취소가 되고 이런 그 움직임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눈치 보는 거라니까요. 네. 공천권이 누가 있느냐? 내가 누구한테 줄을 서야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딱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거든. 네. 그리고 대통령이 이준석이나 김기현 전 대표처럼 그냥 막 상당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쫓아내기는 구조상 불가능하구나. 네. 시점상 불가능하구나. 공천이 있으니까. 딱 눈치를 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용한 거고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지금 줄 엄청 서 있을 겁니다. 친윤계 의원들도 내가 한동훈이다. 친윤계 이제 없어졌다고 봐요. 없어졌어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친윤계를 하다가 많이 좀 멀어진 분들 있잖아요. 권성동, 윤한홍, 뭐 장제원. 네. 그래서 친윤 해봤자 이게 그렇게 남는 게 없네라고 불만 막 해야 되고. 네. 네. 그래서 친한 한비어천가 부르는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나타날 거예요. 내가 한동훈이다. 네. 이러는 거죠. 결국 미래 권력으로 이제 줄을 서는 거네요. 선거는 과거냐 미래냐인데 결국엔 미래가 이깁니다. 알겠습니다. 자, 친윤석열계 이미 없어졌다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잖아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보같이 뒤통수나 맞고 다니냐라고 핀잔 들었던 대통령의 다음 대목 내가 자식처럼 아끼던 앤데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는 그거 임시직이야. 예, 중요한 워딩은 임시직이야. 네. 끝나면 다시 내각에 들어와서 내가 좀 거두려고 했는데 내 임기는 3년 남았다. 네. 너는 그래봐야 총선 끝나면 쫑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까지 임기를 채운다고 해도 네. 임기를 채운다면 사라질 사람인 거예요. 이겨도. 뭐 의미가 없죠. 그런데다가 그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뭐 한겨레 신문도 잘 보도를 했습니다만 법무부를 차관 체제로 완벽하게 정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밤에 갑자기 박성재 법무부 맞아요. 장관 그것도 연수원 17기 한동훈보다 10기수 위인 사람을 임명했다는 건 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8월까지죠. 지금 사인을 정확히 주는 겁니다. 이제 검찰 내 친한동훈은 없어. 네. 지금부터 한동훈하고 쳐다보거나 눈빛만 교환해도 니들은 다 인생 끝나는 줄 알아. 네. 우리 박성재 선배님 와서 앉아 계시고 이원석인 8월에 나갈 거고 검찰총장이야 다음번 인사할 때 네. 내가 너희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주겠어. 친윤과 친한이 섞여있던 검찰이 단 일순간에 친윤으로 싹 정리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야 정치는 안 그러는데 검사라고 꼭 그렇게 줄 서겠느냐. 이 사람들은 승진에 정말 말 그대로 목을 거는 사람입니다. 네. 안대희 씨 같은 경우는 대법관 마치고 나와서 중수부장 한 턱에 5개월 동안 16억 벌었죠. 그다음에 우리 홍만표 부장검사는 100억. 110억 정도를 벌었죠. 18개월 동안. 네.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부산고검장 마치고 나와서 17개월 동안 16억을 벌었어요. 네. 내가 지검장, 부장검사, 지검장, 고검장 어디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전관 예우, 전관 비리의 규모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검사들은 뭐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윤한테 할 테라면 할고 승진 한 번 더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과 완전히 갈라선 것은 전 박성재 임명에서 이미 보였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장관이 이번 공천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대위원회 우리 이철규 신복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리고 복심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철규 복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로 적절하게 공천하고 한동훈 장관은 곧 사라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채널A를 통해서 대통령이 밝힌 입장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철규 네. 복심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명확하게 네. 규정을 했죠. 네. 나의 스텝이다. 네. 내가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 네. 그런 이미지를 준 거 아니에요. 네. 나랑 뭐 동등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니 공동 스텝. 인재영입위원장도 스텝, 공동을 하는 스텝. 주제에 무슨 스텝이라고 그래요. 스텝. 스텝 괄호 라고 열고 했어요. 참모라고 썼더라고 기사를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음.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한 거고. 네. 저는 김성애 소장님과 좀 생각이 다른 게 네. 총선이 어떠한 형식으로 끝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이다. 레임덕이다. 총선에서 이기면 네.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았는데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는 기적을 발생했어. 네. 누구 때문이야? 한동훈. 한동훈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총선에서 졌어.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아서 졌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레임덕일 수밖에 없어요. 그 대통령의 권력은 3년이나 남았어. 이것만 가지고 유지가 안 됩니다. 검찰권 가지고 국정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민심이. 지금은 이제 총선을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 이재명 때문에 국민의힘이 총선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건데 네. 명확하게 과반수 의석 이상만 민주당이 이겨버리게 되면요. 대통령 국정 운영하기 힘들어요. 3년 동안. 근데 아까 김 작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쨌든 총선 뒤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팽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준석 명확한 권하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방선거까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쫓겨난 건데 그럼 한동훈 위원장도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고 외국 가야죠, 빨리. 아, 외국 가요? 네, 바로 이제 선거 이기거나 진 다음 날 네. 비대위원장 사퇴를 하고 네. 바로 저는 이제 제 할 역할 다 끝났습니다. 공부 좀 더 하고 오겠습니다. 외국으로 튀는 거예요. 네. 그래야 살아요. 안 그러면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의 견제는 받을 거예요. 근데 외국에 있으면은 이제 많은 뭐 지지자들 뭐 그다음에 의원들이 찾을 수밖에 없어요. 네. 정권이 어려워지면은 야 그때 우리를 다독이고 우리와 함께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이다. 네. 한동훈 빨리 귀국해라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외국 갈 것 같아요. 그럼 쫓겨나기 전에 미리 튄다. 본인이 나가는 방법을 취해야 된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좀 궁금해요. 어쨌든 이번 사태가 굉장히 큰 충격파를 정치권에 남겼는데 이번 사태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현재 있어서 3대 불안 요소는 자, 오늘 준비된 음식 너무 맛있어요. 오, 지금 다들 드시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정신없어. 근데 저는 이 가리비장이 맛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골뱅이장이라 이런 거 먹었잖아요. 맛있어요. 통영해인 여기가 염도 조절을 잘해요. 그러네. 그러니까 크게 짜지 않게 해서 맞아. 짜지 않은 게 미덕입니다. 굴비는 정말 맛있습니다. 굴비는 제가 다 먹었어요, 그냥. 머리만 남겨놓고. 저도 굴비 다 먹었어요. 굴비는 정말 사드실 만한 것 같아요. 장어구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게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리도 간편하고. 그렇구나. 그 점이 진짜 이게 핵심 구운 게 장점. 아니지, 지금? 네, 핵심 아, 장점이. 그건 놀랍네. 근데 워낙 굴비가 인상적으로 맛있어가지고 네. 같이 먹으니까 장어가 조금 덜 맛있게 느껴지는데 그래놓고 장어 다 굴비랑- 드셨잖아요. 설 명절을 앞두고 통영 프리미엄 선물 세트 9종 영광 굴비 세트 1kg 열미 통영 명품 멸치 선물 세트인데요. 네이버 쇼핑에서 통영 해인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현재 있어서 3대 불안 요소는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는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채 그런 데다가 어머니 지금 구속돼 있죠. 오빠 재판 받죠. 본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도 해결할 의사가 없는 데다가 이게 왜 잘못인지까지 모르고 있는데 입각기에 무슨 화해가 됐고 접고가 가능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디올 문제를 기억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네. 이걸로 끝날 것 같아 보이세요? S당초 그랬으면 그때 논문 문제로 사고했을 때 끝났어야죠. 네. 끊임없이 다음 걸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어할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네. 검사의 배우자에서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자신의 권력으로 인해서 나는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이미 김건희 여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디올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뭐가 또 딴 게 나오겠죠. 그게 가장 큰 리스크고 네. 그냥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이준석,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뭐 유승민에다가 한동훈까지 여당이라는 입법기관 정당은 자체를 인정 안 하잖아요. 네. 이 꼴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보고 여당 의원들이 지켜보고 있겠어요. 야, 와, 너 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리는 지금 행정부 수반입니까? 저는 그 자체도 큰 리스크라고 보고요. 네. 한동훈 장관은 자기는 한 번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입장 바꾼 적이 없다는 최근의 말은 정말 전 입이 다물어지질 않던데 네. 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순간순간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서 상황을 모면해오는 저 사람의 거짓말이 쌓여가는 과정들을 국민들이 모를까요? 그거는 안경이나 스타일로 가릴 수 없는 문제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건희 리스크는 계속 터질 것이기 때문에 이건 총선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방송을 한 적이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다른 녹취록 네. 리스크들이 아마 또 터질 것이다. 2월 달 이후부터는 네. 준비하는 쪽에서 터뜨릴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얼마 전에 들은 것도 따로 있는데 뭐 시점까지 해가지고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네. 되게 저급한 수준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라고 하던데 네. 그런 것들이 또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리스크는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를 창출해 내겠죠.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총선 치르기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때문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그 없잖아요. 부분 이거는. 두 가지 끊으면 됩니다. 뭘요? 그 부분은 네. 유튜브하고요. 네. 스마트폰하고. 아, 그 두 부부가 네. 그 두 가지를 끊으면 그나마 나을 것이다. 아, 근데 이미 쌓여 있는 게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서정욱 보는 재미로 요즘에 산다고 그러는데 누구요? 서정욱 변호사라고 아, 아주 보수파의 아주 네. 뼛속까지 보수파인 그거 아세요? 서정욱 변호사가 이봉규 TV에 나가서 8월 14일에 위장당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틀 있다가 윤석열 후보가 위장당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발언하면서 이봉규 TV 오는 걸 들켰던 것이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거든요. 네. 서정욱 변호사랑 친한 거 어떻게 또 아셨어요? 제가 박민 KBS 사장이 오고 나서 한 달 만에 네. 일주일에 제가 KBS 5개 프로그램을 나갔었는데 다 잘렸어요. 네. 거기를 치고 들어온 게 서정욱이야. 아, 진짜요? 나 엄청나게 충격 먹었어요. 우리 같은 사사건건에도 나와가지고 그렇죠. 막 김건희 여사가 뭐 잘못했습니까? 막 공작에 당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와 저랑 친구거든요. 네. 치사 빤스다, 네, 진짜. 내 자리를 그렇게 나의 차고 들어가서. 방송을 다 가로채 갔다. 네.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동포차 한번 초청해 주세요. 제가 한번 서정욱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래요? 여러 가지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한번 부르세요, 이렇게. 아, 저희 원래 요새 패널 초청 안 하니까. 저희가 이제 무서워서 독도 있는 그런 거 아니고요. 프로그램이라서 네. 보수우파 패널도 한 번은 불러야지. 알겠습니다.